오늘 매주 월요일 이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했는데요. 장영섭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섭 불교신문 부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딜 갑니까? 제목이 장영섭이 간다는데 주로 어딜 갈 생각이세요? 뭐 제가 이제 불교신문 다닌 지 한 24년 됐고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예, 뭐 기자도 하고 PD도 해보고 지금 뭐 불교박람회 운영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하여튼 특히 기자라는 게 현장 취재가 많이 있으니까요. 예. 또 이제 또 불교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불교에 대한 이런저런 아는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예. 나름대로 참 생각해본 거 해가지고 이래저래 지식과 정보는 좀 있을 테니까요. 이걸 좀 잘 좀 맛깔나게 잘 구성해서 예 시청자들 예. 애청자들한테 좀 불교에 대해서 좀 이래저래 각양각색의 많은 걸 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예. 턴다는 게 뭐 훔친다는 얘기입니까? 뭐 턴다 그러니까. 예.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겠다 그런 얘기죠. 예, 뭐 그런 마음도 훔치고 하여튼 불교도 잘 좀 알려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꿈은 장대한데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시작은 창대하지만 뭐 끝은 쥐꼬리다 뭐 이런 표현 아니요, 시작도 창대하고 끝도 창대하게 한번 하여튼 맡겨주셨으니 하여튼. 맡긴 건 뭐 제가 맡긴 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 스님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 스님이 사장 스님인데. 하여튼 근데 오늘 주제가 사찰 음식인데 개인적인 관심사입니까? 아니면은 다루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입니까? 다루기 쉬운 주제라기보단 일단 불교계에서 지금 제일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핫한 아이템이니까요. 예. 사찰 음식, 템플스테이, 불교 박람회 이 세 가지가 이제 현재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제일 많고 앞으로도 불교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유망한 컨텐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지금 사찰 음식 템플스테이를 불교신문에서 매주 그러니까 신문 한 판씩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도 찾아뵙고 이제 절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해 먹어 이제 계속 조리해왔던 사찰 음식도 좀 취재를 하고요. 이게 사찰 음식이 단순히 지금은 잠깐 뭐 반짝 이렇게 스타가 아니고 절에서 수백 년 동안 계속 해오신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도 담겨 있고 스님들의 정성, 가르침도 담겨 있고 건강하고 맛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근데 장영섭 기자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봐서는 육식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바베큐나 뭐 바베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국 뭐 김치찌개,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있죠. 예, 카레라이스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고기가 채식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이 어쨌든 저도 절에 가서 이제 스님들이 해주시는 거 먹으면 기가 막혀요. 정말 맛있고 건강하고 이게 절대로 인공적인 조미료 안 넣는 건 당연하고요. 고기가 안 들어간데도 수제 양념 스님들이 직접 만드신 수제 양념으로 하니까 해주시니까 정말 맛있고 깊고요. 담백하고 한데 매일은 못 먹죠. 매일은 못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은 못 먹고 제가 절에서 한번 그 템플스테이 취재한다고 거의 2박 3일인 적이 있었는데 거의 8끼를 사찰 음식을 절법을 먹었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저기 갈비탕집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미. 사람들도 계속 사찰 음식이 그러니까 매일 먹을 수 물론 이제 지식주의자들은 매일 먹을 수도 있을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자기가 해 먹는 보편적인 음식을 먹다가 사찰 음식을 한번 먹으면 이게 불교에 대한 추억도 되고 부처님 가르침이 뭐다라는 건 절실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찰 음식 하면은 이게 매스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사찰 음식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신채가 뭔지 그리고 왜 안 쓰는지 그리고 무슨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대승불교의 산물인데요. 5가지는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입니다. 흥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가지고 양파를 이제 거기 대신에 양파를 못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법망경에도 나오고 능엄경에는 대승불교 경전입니다. 법망경, 능엄경 보시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예 한마디로 마늘 먹으면 성물 못한다. 마늘 뭐 인간이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쨌든 마늘 유래돼서 그 오신채라는 게 그 수행에 막 어쨌든 그러니까 뭐 탐욕이라든가 음심이라든가 이런 그런 좀 이렇게 수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감정들을 자극하고 증폭을 시킨다. 그래서 그건 경전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찰 음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찰에서 해먹는 음식이거든요. 해서 맛보는 음식인 건데
불교의 초기 원래 이제 원시불교 부처님이 계실 때는 아시겠지만 탁발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음식을 해서도 안 되고 항상 빌어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교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 뭐 마르크스 이론도 있고 항상 자체로 생산하면 뭔가 잉여 가치가 생산이 되고 그러면 그게 갈등과 독점과 어쨌든 사회적인 모든 문제의 이게 씨앗이니까 스님들은 절대 생산하지 마. 예. 빌어 먹어. 그러니까 빌어 먹는 게 뭐냐면 신도들을 만났을 때 이게 물질과 정신의 그러니까 교환이에요. 신도들이 인도를 신도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거지단에서 주는 밥이 아니라 자신들도 못 먹는 음식을 공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남방불교 가시면 그 네. 풍경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먹는 거 정말 아껴둔 거를 스님한테 드리고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축원을 해주죠. 독경을 그렇죠. 해준다거나 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줘가지고 일종의 카운슬링 해주는 겁니다. 상담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질과 정신이랑 가치를 교환해서 그렇게 가왔는데 대승불교 오면 아시겠지만 인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발한 인도는 주스가 4시간이 지나면 술이 됩니다. 덥죠. 엄청 덥죠. 그렇죠. 더우니까 거기서 음식을 해먹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대승불교 보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식이 가능하고요.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많고 그래서 또 거기서 끼는 게 육식을 금지한 이유도 기본적으로 채식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거든요. 동북아시아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먹을 직접 생산해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신도들이 주는 거 고기가 들어있어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나 고기 안 먹어 나 비건이야. 그럼 오히려 그 신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니까 부처님도 야 주는 거 다 받아 먹어. 이게 주는 거 그냥 흔쾌히 다 그렇죠. 먹어라. 이게 알고 보면 또 잡이거든요. 뭐 깔깔 그 자기 분별심이 아니고 그냥 자기 뭐가 뭐 원칙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는 채식일 때 먹을거리가 식물 먹을거리가 풍부하니까 굳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원한과 상처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명이 예, 들어가 있고 잡아먹으면 원래는 예.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니까 그게 굳이 자기가 직접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출가수행자로서 살 짓이 못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식에 정착된 거죠. 그러면서 농사라는 걸 스님들이 짓게 되고 동북아시아의 큰 전통 중에 하나가 선농일치죠. 수행하면서 농사한다. 수행하면서 노동한다. 그런 문화들이 정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최근에 사찰 음식이 국가 무형유산에 등재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요? 늦기도 했고요. 네. 원래 궁중 음식이 먼저 됐고 우리나라의 그렇죠. 전통 음식의 두 축이 뭐냐면 궁중 음식과 사찰 음식입니다. 한식. 그러니까 궁중 음식은 네. 그러니까 궁에서 해 먹는 음식이고요. 사찰 음식 절에서 해 먹는 음식인데 궁중 음식이 먼저 됐어요. 국가의 무형유산에 됐는데 사찰 음식도 전혀 그의 가치나 우수성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편 그 사찰 음식이 된 이유 그리고 단순히 지금 당장 된 게 아니고 제가 취재도 많이 해보고 네. 조계종에서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전국 네. 사찰의 사찰 음식 현황 보고서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걸 10년 전 그러니까 원로 스님들 인터뷰도 하고 현장 전국마다 현장 조사도 하고 그런 방대한 보고서 분량이 있었고 그 사찰 음식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과거에 했던 그대로 우리가 부뚜막 아궁이 있었던 시절 그대로 지금도 한다는 게 그게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게 미래적으로도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이 단순히 그냥 유산으로 이제 도태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꾸준히 그 역사를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윤리성. 궁중 음식에는 어쨌든 고기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사찰 음식도 거기에 또 큰 차별성이 있죠. 그리고 건강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그 사찰 음식에 담당하고 있는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에서 이제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거의 600명 가까이 됐어요. 전문 조리사들이. 그만큼 전문성도 있지만 그렇게 조리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그렇고 그 위에 이제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 장인 스님들이 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꾸준히 지금 위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제성도 충분히 담보하고 있죠. 지금 뭐 세계 3대 요리학교라고 하는 르꼬르동 블루 거기에 정규 과목입니다. 사찰 음식이. 그러니까 뭐 해외 대사들 보면 그러니까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이 항상 바쁘신 게 맨날 비행기를 타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문화원이나 외교관들이 그쪽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찰 음식 먹어보자 좀 초대 좀 해다오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덕목 방금 말씀드린 모든 덕목들은 완전히 충족돼 있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의 데이터베이스도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렇죠. 무형유산이 됐고요. 또
예, 일전에 좀 양재동에서 그 사찰 음식 대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가 무형유산이 지정돼서마자 이제 대축제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취재를 갔었는데 줄 뭐 엄청나게 서 있고 물론 불교 박람회보다 살짝 좀 모자라긴 했는데 그래도 사찰 음식이 그러니까 워낙 줄도 많이 서고 그거 한번 먹어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찰 음식 결국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가 어떤 심오하긴 하지만 결국 그런 심오한 정신에까지 이르게 하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재미있고 기발하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사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맛 좋고 몸에 좋은 음식이 많다. 그리고 이제 고급 음식들은 이제 과잉이다. 과잉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찰 음식은 왜 결핍의 맛이라고 그럽니까? 일단 보십시오. 고기 못 쓰죠. 오신채 못 쓰죠. 그러니까 채소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오신채 못 쓰죠. 일단 재료적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 뜻이군요. 그리고 산사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 다 이제 텃밭을 가꾸고 경내에 이제 밟고 거기서 이제 산에서 나는 산사들의 이제 산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직접 구해서 그거를 그 스님들이 또 대중생활도 하시잖아요. 그 조금만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말고 가성비 음식이기도 해요 이게. 그렇죠. 그 가성비 극대화한 겁니다. 조금만 그걸 또 맛도 있어야죠. 어쨌든 음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종이짝을 씹어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또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게 또 사찰 음식은 절대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공양계 보시듯이 내가 도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내가 일단 네 몸을 건사야 돼. 내가 부처가 되려면 내가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존의 수단으로서 먹는 거지 그 맛을 추구하지 않고요. 건강을 추구 어떤 자연에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식재료만 해서 그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니까 거기가 사찰 음식 명장 스님들 제가 인터뷰를 다 했는데 스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그거예요. 제철 음식 먹어라. 제철 음식 항상 스님들이 그 식물학 박사들입니다. 3월에는 어떤 산채가 많이 나고 4, 5, 6월 그게 그냥 입으로 술술 나와요.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니까 언제는 뭐가 나니까 먹고 먹으니까 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그 사람마다 모두 계절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리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다 계절말이 다 다르다는 것처럼 그 식물이 가진 본연의 에너지가 극대화된 게 그 제철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나한테도 이롭지만 결국 그게 내가 그걸 착취하거나 그 생물이 에너지를 뽑아먹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생물이 에너지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어쨌든 뭐 철학적이면서 심오하기도 하지만 나도 교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법으로 연결해서 화합을 해서 그 식물도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되는 거. 결국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음식물을 그걸 먹었으니 나도 이 세상을 위한 수단이 돼야겠죠. 세상을 기여하는 얘가 나를 위해서 살아준 것처럼 나도 세상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그 사찰 음식이라는 거에 부처님 연계법이라는 심오한 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쭉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게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들은 풍월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름에 먹으면 좋은 음식을 좀 소개해 주세요. 몇 가지만. 뭐 라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저 그걸 이 질문을 보고 좀 당황해서. 왜 당황했죠? 여름에는 뭐 또 동치미 먹으면 좋고요. 동치미. 팥빙수 먹으면 좋고. 그러니까 사찰 음식 좀 더 사찰 음식의 본연을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결국 사찰 음식의 본연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쓰냐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어쨌든 풍어를 스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스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결국은 얼마나 그 상대방의 건강,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뭐 기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하냐. 그리고 고기를 쓰냐 안 쓰냐. 물론 사찰은 쓰지는 않지만 결국 소박하고 정갈하게 제철 음식을 천연 양념으로 해 먹는 거예요. 많이 안 먹고. 그게 알고 보면 사찰 음식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좀 여름에 뭘 먹고 중요한 아니 그냥 팥빙수 소박하게 드세요. 소박하게. 그냥 얼음에다가 파 조금 해가지고 소박하고 정갈하게 드시는 게 그러니까 정갈보다 소박하게 많이 안 먹고 그리고 항상 우리 또 소식 그 삼소식 있죠. 적게 먹고 채소 먹고 웃으면서 먹어라. 그게 나도 웃고 나도 웃고 상대방도 뭐 사찰 음식 하는 스님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항상 정성과
기본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사찰 음식은 특별한 비법이 있고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니야. 정성과 배려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즐겁게 야 내가 이렇게 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자식 먹을 때 예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안 먹이잖아요. 엄마가 또 맛없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 아, 예,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운명이 예. 그게 운명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그 마음, 예, 그 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엄마가 이제 자식 죽으라고 먹으라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예, 부부 싸움 하시고 절대로 음식하지 마십시오. 예, 그게 남편한테 큰 독이 됩니다. 싸움은 음식 예. 안 하고 나가버리죠. 예, 예. 그때 음식, 예.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가 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때 분노의 감정을 으로 요리를 하면 그 분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은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삼소식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나도 웃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음식, 그 소박하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뒤에 있군요. 예, 예, 뒤에 있습니다. 항상 뒤에 있어요. 예, 결론이. 삼소식. 예, 오늘 장영섭이 간다. 오늘 첫 번째 순서였는데요. 오늘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불교신문의 장영섭 무슨 부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장입니다. 예, 그냥 예, 뭐 장영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